유엔 제재를 함께 하자고 하자 반대한다고 말하는 한국입니다. 긴 침묵을 깨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25일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고 유럽 5개국은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상임 비상임 이사국들은 이날 30분간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첫 북한 제재를 실행하고자 했던 안보리 소집인데 아무 결론도 설명도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 상임 비상임 국가들이 이견 없이 성명을 발표하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기 전인 29일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재안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 틸러리는 왜 한국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안 상정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은 북한에 끊임없는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긴장은 확연히 누그러졌고 거기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수용함으로써 분단과 갈등 지속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미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정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아직도 북한 특유의 막말은 존재하지만 편지와 물밑 접촉이 이어졌고 서해 월북 공무원 사건에서 보듯 북한도 갈등이 깊어지기 전 수습하려 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자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을 중심으로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해서 거론하기 시작했고 대북 전단과 쿼드,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회견이나 기고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한국의 방역 성과를 다뤘지만 한국과 관련된 언론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 후부터 지금까지 아직 북한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대화를 이야기했다가 유엔 제재를 끌어내려 안보리에 붙이더니 바이든이 김정은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에선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엔에 제재를 위한 안보리 수집을 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국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북한을 정말로 싫어한다는 강한 이미지만 심어주게 됩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요한견처럼 말 잘 듣는다며 미국이 한두 번 더 쓰다듬어 줄 수는 있겠죠.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과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무너집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한결같이 보였던 한국 정부의 모습이 모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정의되어 버립니다. 보통 속내를 드러냈다고 우리 민족은 표현하죠.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에는 상호 신뢰보다는 의심이 항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무엇을 해도 통일전선 전략이다라고 당연한 듯 해석부터 합니다. 남한이 무엇을 해도 미국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다는 기본적 의심을 합니다. 남북한이 가까워지는 걸 미국은 근본적으로 바라지 않죠. 1945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국정 철학은 반공이었습니다. 신탁 통치를 구실로 북쪽에 공산정권을 세우고 남한에서 반공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분단과 갈등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당한 적이 없어 공산당이 나쁘다는
미 군정의 말을 국민이 믿는 대신 미 군정의 공산당 척결을 앞세운 국민학살과 분단시킨 점령군이란 사실에 더 치를 떨고 증오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6.25는 공산당을 내세우면 모든 것이 합리화시킬 만큼 국민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로소 미국이 원하는 남북한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는 오늘까지 변치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너무 쩔쩔맨다는 그런 불만이 사회에 있습니다. 반드시 토착외구나 친미 사대주의여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정치적 진영이 달라 기본적으로 마음에도 안 드는데 자존심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거친 막말에 거리낌 없는 도발에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내뱉는 말만큼 대응해서 가끔은 우리 정부도 대응했습니다. 말싸움을 하고 휴전선에 스피커도 다시 달고 대북 전단도 독려하며 많이 날려보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중지했고 개성공단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9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남은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북한은 핵과 ICBM에 더 집착했고 2017년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선제 타격을 빌미로 한반도에서 민족전쟁을 검토했습니다. 거친 말로 응수하고 북한 눈치 안 본다며 대북전단 날리고 휴전선에서 스피커로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 얻어진 것이 일족즉발의 상황입니다. 2017년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공연히 한 것이 아닙니다. 2017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북한이 심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물밑으론 대화를 하고 올림픽에 참석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탈출구를 열어주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ICBM이 생존 문제라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가 아는 사항입니다.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생존할 수 있다. 정상화하려면 대화나 협상을 해야 하고 핵이 아니면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었고 실제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핵과 ICBM을 개발했는데 전쟁 기운이 점점 짙어졌고 북한에도 이 불안한 정세가 전달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처럼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는 한반도이겠지만 남북한만의 전쟁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오면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이긴다 하여 이 땅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연합군이 오지 않아도 한국은 승리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도 기억이 없지만 북한에서 탱크 같은 기갑부대 훈련이나 남한 전투기 출격에 대응하는 전투기 출격이나 대규모 병력이 훈련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형 비행기로 훈련하고 1년에 실탄 6발 쏘는 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견인포나 방사포, 미사일은 쏘아대지만 그 위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유지할 여력이 상실된 나라라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다 전체 군인 중 과반수가 전체 국민 중 과반수 정도가 영양실조인 나라에 대한민국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여력은 없지만 먼저 공격당하면 그래도 반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로 인해 우리도 불가피하게 큰 피해를 봅니다. 북한에선 대규모 난민이 내려올 것이고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되어 장기전 양상을 띈다면 한국 산업시설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쟁을 막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만 정부 여당에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단호할 때 단호하지 못해 일을 키우고 분란 요소를 그때그때 정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갈등을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전단 관련 법안과 공수처 법안입니다. 2017년 4월에 남북은 판문점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때 선언문대로 대북전단을 강하게 중지시키고 법제화를 빨리 추진했다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일도 없고 김여정 법이란 비아냥을 듣지도 않았겠지요. 지금처럼 미국이나 야당으로부터는 욕을 먹는 건 같겠지만 그렇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까지 8개월을 허비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정치권의 공방에 국민이 지치고 코로나로 지쳐가는 삶에 독약처럼 작용했습니다. 대통령의 주변 사람도 많이 다쳤고 진영 간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나고 돌아보면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임기가 지날수록 대통령이 혼자 남는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차단되고 임기 초중반처럼 의견 수렴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다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남은 임기 이제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대선이 있어 이 기간 정치적 유불리를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외교든 내치든 좀 더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원하시던 전작권도 꼭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고 대통령을 한다는 건 재임 기간엔 극과 극의 칭찬과 욕을 먹게 되고 퇴임 후까지 염려하고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남은 이가 없다고 하죠. 그나마 비서실장 시절 남았던 이조차 모두 빠졌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작은 힘이나마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